그러면서 이번에 그 토론에 나왔던 이근우 교수와 박천수 교수께서 자기들은 40년 동안 역사 연구를 했고 또 뭐 30년 동안 고고학자로서 답사를 뭐 불이 나게 다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김수로 왕이 아래서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한 워딩입니다. 박천수 교수께서 하신. 아래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걸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30년 40년 동안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역사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찬호 의원께서 좀 정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박천수 교수는 김수로왕 아래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래서 나올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래서 나올 수 없죠. 근데 이근우 교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신화다. 신화죠. 주몽도 유화가 햇볕에 감응되어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족보에 싣고 싶겠죠. 문중에 생각하고 그 기록이 신하다라고 논문을 써야 되면 종친이 뭐라 하더라도 소신을 내세워야 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구려도 뭐 아래서 나왔다라고 하고 신라도 그리고 가야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건국은 전부 다 이렇게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조선사 편수의 사업개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업개요를 보면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사화, 사설 등을 일체 무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2019년하고 2020년에 이제 가야번성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보면 파사석탑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사화라고 하는 그 허황옥과 그리고 김수로왕의 어떤 결혼 이야기라든지 김수로왕의 건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어떤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때 밑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동안의 강단사학에서 항의를 받고 나서 페인트 칠로 아래쪽에다 그려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김수로왕의 이 부분은 신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화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토기가 있는 곳부터 역사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 허구라는 겁니다. 가락국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허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승 교수는요. 이런 6개 가야의 왕권을 신비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다. 맞죠? 6개 아래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10여일 지나서 구척이나 되는 어른이 되었다. 이런 건 다 허구죠. 비록 이러한 설화가 환상적이고 허구적이지만 당시 가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국의 명분과 정통성을 위해서 신비로운 이야기로 포장하려는 고대인의 세계관 때문이다. 건국 전승 자체가 나라를 세운 지배층이 내세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42년에 건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건국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임재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주몽과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는가 났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과 같죠.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의 과학성을 근거로 역사적 실체를 검증한다면 어느 나라 고대사든 대부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 그리고 고려, 조선의 역사에서도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럼 역사까지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가령 이렇습니다. 단군의 나이가 뭐 1048살이다. 그런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국통감에서는 단군의 나이가 1048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단씨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내려온 횟수이며 단군 한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천살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 명이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그 내재되어 있는 사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화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바로 역사의 거울이다. 역사를 바라보면 신화가 되고 신화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역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주환 선생은 세계 어느 곳이든 고대의 역사는 신화적 설화적 내용으로 전해옵니다. 신화와 설화가 바로 고대의 역사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그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임재희 교수님은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이며 초과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화의 역사는 허구와 과학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가는 것이다. 신화의 역사는 둘이면서 하나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역사이다. 역사를 근거 없이 서술한 역사는 신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부정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법적인 유화론이라는 거죠. 실증사학의 유화론이다. 모든 민족의 고대사 서술이 신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학의 기본 상식인데 이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는 그런 발언과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증사학의 유화론적인 발상, 그 유화론으로 인해서 건국신화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고대사의 지평을 가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 난생신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난생신화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부 다 부정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D 300년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1700년의 역사, 일본보다 못한 역사로 만드는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